그럼 다음은 그 인수위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하신 정용훈 교수님께서 그 인수위 참여 개념을 기반으로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정부가 원자력에 원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위원장 정동입니다. 제가 인수위에 한 50여일 정도 돼서 정부 정책 과제를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만드는 직접 참여를 했는데 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이 가뜩이나 저희한테는 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시절과 같은 시기였는데 하필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우리가 5년을 고비를 글쎄요 유치원 시절 정도라면 5년 놀아도 상관없겠지만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5년 그냥 가만히 뒤쳐져 있는 동안에 진도 나는 걸 보면 굉장히 배 아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시기에 대책 없이 놀았다라는 게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워놓은 계획들 모조리 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2050 탄소 중립 같은 것도 유럽 연합 전체가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패널 양량하고 거의 같은 용량을 우리나라에서 팔겠다. 그리고 그거 저장하는데 전기 저장하는데 배터리는 얼마 들어가느냐 추정 안 한다. 말하자면 시가라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국정 과제 중요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소요 비용이 시가가 될 수가 있는지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 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 과제를 어디다 소속을 시킬 거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국정 목표가 제1번 국정 목표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소주성, 부동산, 탈원전 이런 것들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나라가 망가졌다. 그래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국정과제 110개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내용들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 뭐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이 이제 폐기가 됐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 식민 지배를 받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과정은 독립 이후에 이 나라가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거든요. 독립은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건 어떤 나라 주변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얼떨결에 독립을 하건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을 할 수 있는데 독립한 다음에 선진국으로 가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독립을 해서 선진국으로 전환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사실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식민 지배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탈원전을 겪다가 탈원전이 폐기가 됐는데 이제 독립이 됐는데 앞으로 더 잘한다는 건 사실 독립하는 과정보다는 더 어려운 과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과제 이제 하나하나 뭐 몇 가지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계속운전 관련돼서는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뭐 신청 기한을 넘어간 것도 있고 임박한 것도 있고 게다가 이제는 그 설비 계산하는 데에도 제약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10년의 기간을 보장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 계산을 해야겠는데 일단 뭐 국정 과제 외부로 이제 밝혀진 것은 5에서 10년 전에 해서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제 생각엔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운영 허가 기간을 사업자가 30년, 40년, 60년 이렇게 정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리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디 대학에 원서 쓰듯이 자기가 대학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서를 내고 합격하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이고 30년, 40년, 60년
그러면 계속 운전에 대해서도 사실 뭐 30년 미국이 40년 정해놓은 것도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뭐 별다른 연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전에 대해서도 지금 프랙티스로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건 한 20에서 40년 정도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한 20년 정도 기간 내에서 사업자가 그럼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사업자가 발전소 상황을 봐서 신청을 하고 리뷰는 그럼 10년 그 20년에 맞춰서 리뷰를 하고 해서 패스페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과 법령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할 형사 건설 재개는 앞에 두산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이게 아직 안 듣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급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발주가 되도록 추진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저도 참 많이 고민했고요. 천지 대진 등 이제 앞으로 백지화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우리 인수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확실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을 봐도 2050년까지 원자력 전체 용량에서 신규가 한 500기가와트가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설비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간다면 가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가 에너지 계획과 전력 수급 계획과 여타 심지어 수소 수급 계획까지도 이야기를 막 하고 하는데 여하간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원자력 기준이라든지 필요한 양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어떤 그 요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전 열기 수출 이렇게 해놨는데 최대한 열기 해보고요. 사실 4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그거 가지고 실패라고 이야기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부에서 10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개 어떻게 2030년까지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0기 하시고 그거 하다가 4기 끝났다 그래서 그거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최대한 그냥 공약에 있는 그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돈을 몇 배를 들이고 할 건 아니니까 어차피 할 거 두시라 해서 10기 수출. 그리고 이제 전략이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실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좋아할 패키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되도록 내세우는 우리 강점은 누가 뭐라 그래도 트랙 레코드입니다. 적기에 예산안에 건설했던 거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제작, 건설, 시운전, 사업관리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글원전 같은 경우도 기간은 2배로 들었죠. 비용은 애초에 17조 이렇게 든다든지 이미 35조가 됐고 아마 40조를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자신이 없을 겁니다. 이거 막상 딜리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폴란드가 됐건 체코가 됐건 어디가 됐건 진출할 때 있어서 우리는 노형도 사실상 PWR에 거의 비슷한 노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때 하더라도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국가 간의 그 대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패키지를 가지고 가자. 우리 UAE가 좋은 협력의 예였기 때문에 그걸 좀 살려보자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패키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미끼 없는 바늘은 아무리 날카롭게 갈고 한번 물기만 물어봐라 그냥 낚아채겠다 해도 누가 물어줍니까? 미끼가 없는데 미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끼 만드는 건 사실 지금 국정과제에서 제안한 어떤 수출 추진단이다 뭐다 이렇게 조직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좀 더 필요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용 해결료 관리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여기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직접 처분하시는 분들은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 가능이 없다. 파이로 프로세싱 하시는 분들은 직접 처분장은 너무 커서 그거 구할 수가 없다. 가정하면 그런 식의 원조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이 자꾸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처분장 한 개가 필요하고요. 그 한 개의 면적은 여의도 2배가 됐건 1배가 됐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의도 2배가 된다고 해서 그걸 구하기가 어렵고 1배라고 해서 쉽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한 군데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 군데 구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얼마를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2배를 쓰게 될지 3배를 쓰게 될지 뭐 정말 이렇게 안 바뀌었으면 탈원전으로 끝나버렸을지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한계에 있는 리파지토리에다가 그걸 모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분하는 기술도 최적화해가지고 뭐 아파트처럼 있든지 뭐 여하간 처분하는 것도 해서 최대한 줄이고 파이로 기술도 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그런 처분장 구체적인 설계가 될 때까지 되기 전에 이 확보가 되면은 적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도 국가에서 계획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면 충분히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개 다 하자. 그래서 처분하는 것도 아무 차질 없게 진행하고 처리하는 기술도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거기 바라는 것은 제일 시급한 건 발전소 손에 저장하는 게 가장 시급하니 처음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빠져 있었는데 일단 이걸 좀 강조해서 발전소 손에 저장하는 걸 빨리 하자. 이게 물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같은 안전성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뭐 원안위의 독립성, 정밀성 확보 문제인데요. 아마 박윤원 회장님도 하실 말씀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자, 뭐 상임위원화하자라는 건데 사실 대통령 직속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크게 없습니다. 그냥 위치가 높아져서 밖에서 보기에 높은 것 같지 뭐 내용상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 높은 자리를 관심 있어 하는 정치권에 입김을 더 탈 우려만 더 커지는 거지 사실상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중요한 건 인적 구성인데 그 인적 구성을 어떻게 정성, 독립성을 확보한 인적 구성을 만들 거냐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제안하기는 일단 당장 법을 고치고 뭘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2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을 뭐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교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혹은 전문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숫자도 너무 적고 약하니까 전문위원회를 대폭 강화해서 원안위의 어떤 전문성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주위에 있으면서 뭐 어차피 탈원전 하면서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해야 될 것들도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차원에서는 큰 뭐 고민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이건 시청만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